자, 안녕하세요. 성찬 사이클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 제 카메라가 바뀌었죠? 이제는 이 DJI 액션 4로 한번 이제 제 영상들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마이크가 도착을 안 해서 음질이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렇게 자전거를 입문을 할 때 이런 헬멧이라든지 고글 그리고 저지 등 이런 용품들을 이제 살 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성수벨로에서 헬멧은 머리에 어떻게 맞추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울리는 고글은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용품들은 어떤 것들을 처음에 구매를 해야 중복 투자 없이 자전거 취미를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입문을 하시게 되면 골라야 되는 게 헬멧 그리고 고글, 이제 이 상반신에서는 이렇게 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헬멧을 고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고글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고글도 모양하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 탈 때 고글을 끼는 이유는 첫 번째는 햇빛보다도 이 바람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이클 고글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면적이 되게 넓고 살짝 라운드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 생눈으로 앞에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바람 때문에 눈이 이렇게 시려버리게 되면은 이 가시성이 안 좋아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100% 선글라스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요새 남성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모델입니다. 우선 이 S3 모델이고요. 자, 요게 제품이 S3입니다. 제품을 썼을 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을 다 가려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까지 옆쪽에 바람을 딱 타고 이 눈 쪽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고 다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땐 100%에서는 두 번째로 면적이 가장 큰 사이클 고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밖에서 라이딩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바람, 벌레 이것도 있지만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 때문에 눈이 너무 이렇게 찡그려지거나 하면 그래도 가시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100%에서는 하이퍼 렌즈라는 게 있어요. 자외선 추가율이 가장 낮고 이 자외선을 가장 잘 차단을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보면 에어로크래프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가장 신형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말한 것처럼 에어로크래프트답게 제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렌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다 막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헬멧을 썼을 때 이 이마 부분에 정확하게 닿아서 이런 땀이라든지 이물질로부터 정확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글라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트랙 프로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은 이제 많이 착용을 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 약간 더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이 색깔만 보면은 그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들이 썼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제품은 S2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투명색 렌즈로 되어 있죠.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변색이라는 점입니다. 자, 변색 고글의 장점이 뭐냐면 저처럼 한 9시에 출근을 할 때는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근데 퇴근할 때 이제 한 6시 되면 까매진단 말이에요. 까매질 때 또 이거 렌즈를 바깥 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투명색 렌즈를 껴주면 이 받아들이는 이 광량에 따라서 이게 이제 깜장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없을 때 이렇게 실내 있을 때는 이게 투명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100%에서는 변색 렌즈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 퍼포먼스 고글에는 투명색 렌즈를 한 개씩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 활동들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분으로 렌즈를 하나 더 갖고 있으면서 밖에서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기 들어가 있는 투명색 렌즈 모두 자외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이퍼크래프트인데요. 100% 퍼포먼스 선글라스 중에서 가장 가벼운 선글라스입니다. 한 21g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도 당연히 렌즈 교체가 다 가능하고요. 순정으로도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저한테는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 제품은 러닝하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고글입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고글은 어떤 고글인가요? 제가 그 고글을 쓰고 이제 헬멧 섹션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이 제품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변색 렌즈의 이 변색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명색이죠. 여기에 있는 게 UV 이제 라이트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여기다가 한 5초 정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한 30초 정도 놔두면 이 제품이 금방 투명색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헬멧입니다. 왜 자전거 이제를 입문을 할 때 선글라스를, 고글을 먼저 고르고 헬멧을 골라야 되냐면요. 이 프레임 형상이랑 이 헬멧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고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위에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정 제품들을 보면 여기 위에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턱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헬멧을 고를 때 아무래도 이 모양이 좀 달라지게 됐는데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카스크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 헬멧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고글하고 썼을 때 여기가 딱 이렇게 일체감이 있다 보니까 콤비를 맞춰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나와 있지 않고 일자로 되어 있는 제품을 조금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카스크 유토피아라는 제품이고요. 조금 더 에어로한 헬멧입니다. 딱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딱 자전거를 타야 약간 간지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약간 좀 간지가 좀 나는 느낌인가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카스크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헬멧 중에 이 카스크 엘레멘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흰색에 카본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이 피직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 3D 패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 더 잘 보호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 제품은 라지예요. 저는 이제 이쪽이 조금 작기 때문에 딱 지금 봤을 때는 어떻나요? 아까 썼던 유토피아 제품하고는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근데 저는 지금 아무래도 헬멧이 가격인지라 조금 더 비싼 애가 딱 머리에 촥 감겨가지고 확실히 이제 머리에 충격이 와도 이 제품이 조금 더 제 머리를 잘 보호해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성수벨로에 오시면 굉장히 많은 헬멧 종류와 그 다음에 다양한 브랜드들 헬멧 종류, 그 다음에 고글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할인도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추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꼭 오셔서 할인을 추가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 제품은 이제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왜 쓰냐? 자, 자전거를 혼자 타러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럼 좀 심심하단 말이야. 좀 이렇게 밋밋하고. 근데 에어팟을 꼽아버리면은 방지턱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에어팟이 톡 하고 빠져버려요. 에어팟이 하나 요새 29만원, 30만원 하잖아요. 이게 하나 빠져버리면 한 12만원 로스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이 골전도 이어폰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골전도 이어폰을 쓰다가도 내가 똑같은 노래, 마음에 안 드는 노래 나오면 다음 곡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한 손으로 이걸 하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이 제품을 쓰고 머리를 이렇게 딱 두 번 넘겨주면 다음 곡으로 넘겨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탈 때도요, 제가 옷을 지금 검정색으로 많이 입었는데 여기 보면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를 조금 더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내 고글이나 뭐 반사판을 해도 빛이 있어야 이게 튕겨나가는 거, 남들한테 이제 잘 보이는 건데, 이 제품은 LED가 순정으로 내장되어 있고 이 제품의 배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분 보조 배터리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C타입 충전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순토 골전도 이어폰도 꼭 한번 이제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자전거를 타잖아요. 신세계예요. 당연히 음질은 떨어지지만 음질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운동할 때 꼭 즐거운 자전거 취미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핸들에다가 어떤 구성으로 내가 자전거 액세서리를 달 거냐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전거를 이제 뭐 낮에만 타시는 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안 달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밤에 타시잖아요. 그러면 이 전조등이 필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에서 이렇게 밝을 때는 한 500루멘 정도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밤길에 약간 가로등이 없는 외곽 있잖아요. 약간 분당 쪽, 약간 인천 쪽으로 빠졌을 때 이 가로등이 많이 없는 그런 저녁에 한강을 탄다고 하면 무조건 1000루멘 정도부터 돼야지 내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꼭 막 이제 사은품으로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차라리 제가 1000루멘짜리 전조등을 싸게 구매하면 안 되겠냐라고 꼭 샵 사장님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래야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조등을 그냥 1000루멘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 가민 마운트라든지 핸들바 밑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달 수 있는 이런 마운트가 여분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핸들 밑으로 숨기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핸들을 고무줄로 달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자전거가 200~300만 원짜리가 이제 입문용인데 거기에 이런 전조등을 달게 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룩이 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미니벨로에 사용하는 게 사실 가장 예쁩니다. 오히려 이런 데보다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속도계죠. 얘는 이제 브라이튼이라는 제품인데요. 조금 자전거를 오래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 속도계에서는 가민, 그 다음에 와후, 뭐 브라이튼 이렇게 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이 제품은 이제 입문용으로 쓰기에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한 5만 원 정도 하고요. 내가 그냥 속도 케이던스 신망만 보겠다, 5만 원짜리 제품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도도 봐야 되고 실내에서 로라 훈련을 하면서 어떤 저항도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정보가 많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한 10만원, 20만원, 그 30만원짜리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흑백보다는 칼라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흑백이 오래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불편해요. 이게 가시성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속도만 막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운동을 기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도 괜찮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시거나 좀 딥하게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칼라 제품이 조금 더 좋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자전거 입문하실 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자전거의 관리는 체인 관리 하나면 사실 된다, 혼자 할 수 있는 관리는 거의 체인 관리가 끝입니다. 이 제품 12,000원이거든요 이거 12,000원 주고 사면 제가 봤을 때 1년 반 씁니다. 그래서 꼭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체인 오일을 서비스로 하나 받으셔도 되고, 아니다 내가 뭐 인터넷으로 산다 하면 꼭 괜찮은 한 10,000원 정도 이상의 체인 오일을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걸레로 닦고 얘만 뿌려주셔도 자전거 체인 수명 관리에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장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전거 로드바이크를 입문하셨다가 포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안장통입니다. 안장통 저도 굉장히 심한데요. 이 자전거 이제 패드 바지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면 굉장히 푹신푹신한 이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저 엉덩이 너무 클로즈업 하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게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엉덩이에다가 이 페달링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이런 일반 딱딱한 안장이 아니고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아낸 이렇게 쿠션 안장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처음부터 이런 안장으로 사용을 하면 좋지만 이 제품이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반 좀 가장 저렴한 안장으로 내 좌골 사이즈에 맞는 그런 이제 안장을 찾은 다음에 그 제품에서 3D가 위로 올라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걸 쓴다고 다 편한 건 아닙니다. 우선 나의 좌골 사이즈라든지 그런 이제 압박, 회음부의 압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하면 이거 아래 등급인 여기 있는 제품에서 먼저 써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30mm부터 160mm까지 좌골 넓이 안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쪽이 되게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좁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긴 안장을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넓게 되면 저는 이제 전립선 쪽에 압박이라든지 저림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장 트라이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꼭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 개인 좌골 사이즈를 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성수벨로에 오시면요, 우선 저희는 안장 좌골 측정기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 피직에서 제공하는 좌골 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발 사이즈 측정기와 그 다음에 시마노에서 제공하는 그런 전자식 측정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아무리 전자식도 좋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물리적인 게 짱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엉덩이 뒤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이 좌골 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앉는 게 아니고요. 네, 최대한 자전거 탈 때처럼 자전거 그 너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앞으로 이렇게 살짝 숙여줍니다. 그래서 살짝 가만히 계세요. 한 5초 정도. 이렇게 있다가 싹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희미하게 여기가 보이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6하고 7이 나오죠. 플러스 7, 13. 그래서 저는 130mm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한 번은 해보고 하는 게 좋다. 성수벨로에 오셔서 이거 앉아보잖아요. 비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짜입니다. 와서 한번 해보세요. 네. 매장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내가 이제 한 초보가 아니고 한 내가 자전거 입문하고 3개월 정도 됐고, 뭐 팔당도 가보고 남산도 가보고 일반적으로 뭐 30km, 40km 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에 맘만 먹으면 100km까지 탈 수 있다라는 그런 경지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자, 요런 샤모아 버터를 하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이 뭐냐? 여기 밑에다가 바르는 크림입니다. 왜냐면 이게 자전거를 시속 30km로 타는 게 어려워요. 1시간 동안 100km를 탄다고 했을 때 시속 25km로 1분도 쉬지 않고
4시간을 타야 100km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4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계속 벅벅 긁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물집이 나요. 사이클 선수들은 여기에 다 이렇게 피떡이 져가지고 그렇게 상처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취미로 즐기는 거잖아요. 취미로 즐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저희가 막 아픔을 감내하면서 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에다가 바르는 이 크림이 있습니다. 살에다가 직접 바르셔도 되고 발 뒤꿈치 쪽에다가 물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 앞꿈치 쪽에 물집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제품을 발라줬을 때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수벨로에서는 지금 할인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용품들입니다. 이 용품들 사실 때 굉장히 저렴한 걸로 처음에는 많이 사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용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하면 서비스도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세요. 저는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헬멧이라든지 선글라스는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녁에 자전거를 탄다? 전조등 무조건 해야 돼요. 당연히 나한테 어울리는 걸 사야 되는데, 이런 뭐 기본적인 공구라든지 막 내가 혼자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자전거 샵에서 살 때 다 사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 자전거하고 내 이 옷이라든지 이게 내 취향이 확고해진다는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것만, 이 물통 케이지만 해도 색이 각양각색이야. 빨주노초, 파란보, 은색, 금색 막 이렇게 아노다이즈드 된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심플한 게 없습니다. 제 자전거는요 그냥 알록달록해요. 근데 그런 자전거에다가 또 이렇게 이 아노다이즈드가 된 걸 달아버리면 또 그게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전거에는 그냥 올블랙 이걸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좀 내 자전거가 엄청 검정색인데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신발도 약간 좀 화려한 거에다가 색깔을 맞춰서 이런 것들을 껴줬을 땐 또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좀 처음에는 물통 케이지 그냥 뒤에다가 물 넣고 다니세요.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내가 좀 정말 필요하고 좀 어울리는 걸 찾아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자전거에도 어떤 색깔을, 어떤 제품을, 어떤 소재를 썼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뒤에 골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구예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이 남자들의 이 모르겠어요. 본능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공구하고 이 도라이바 나사를 보면 한 번은 돌려보고 풀어보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자전거 정비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막 하면 안 돼. 그리고 공구도 왜 저희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케아에서 가구 사면 주는 육각 렌치 있죠. 제발 그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육각이 경량한다고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이상한 공구를 써가지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야마라는 좋은 표현이라고 하면 볼트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비싸도 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괜찮은 이런 휴대용 공구라든지 아니면 좀 괜찮은 이거 말고도 좀 좋은 공구를 쓰고 싶다, 다른 취미가 조립의 취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독일제, 일제를 좀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 뭐 중국제를 꼭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좀 이 괜찮은 브랜드의 공구라든지 이런 금속이 들어가고 자전거랑 이게 맞닿아지는 그런 제품들은 좀 금속을 좋은 제품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물병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물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냥 심플한 물통이 있어요. 이 제품 굉장히 이쁘죠. 그 라이땡 제품을 약간 오마주한 제품인데요. 라이드 이제 라이땡의 약간 요 V자 표시를 이제 오마주한 제품이고요.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싸면은 한 5,000원, 비싸면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보냉 물통도 좋아요. 난 시원한 물이 없으면 죽어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싼 제품 사가지고 2-3개월에 한 번씩 그냥 바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이 진짜 뭐 엄청 비싼 걸 쓰지를 않으면 이 제품이 아무리 물을 넣어도 약간 맛이 좀 이상해져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햇빛을 이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뭐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또 좀 그렇고 아무리 이걸 깨끗하게 닦고 그래도 이게 조금 뭐 변형도 생기고 이게 닦다 보면 여기다가 뭐 흠집이 생기고 하니 거기에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막 열탕하고 막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아요? 유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싼 거를 여러 개를 사놓고 그냥 이제 디자인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좀 자전거 생활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자전거를 입문할 때 했던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자전거는 있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이 자전거 메인 뼈대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시고 내 여분의 그 돈이 없어서 진짜 싼 걸로 헬멧 구매하고 싼 걸로 곡을 구매하고 제일 싼 페달, 제일 싼 신발 고르고 제일 싼 옷을 고르잖아요. 사실 그러면
자전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자전거 취미를 온전하게 100%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고를 때 가능한 한 할인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헬멧 고글, 이 옷,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몸에 들어간 액세서리를 제외한 부분들은요, 꼭 이제 한 번에 구매하셔서 조금 할인을 조금 더 받던지, 아니면 자전거에서 할인을 받은 금액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남들이 쓰는 걸 보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성수벨로에 오시면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게 고민이고 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다 들어드리고 상담하고 제품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오시면 모든 부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전거에 있는 모든 액세서리까지 아주 저렴하게 맞춰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